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저도 바쁜 겨울방학 기간 12월, 1월, 2월 초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간 미뤄놨던 유튜브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마 축소와 이마 과상의 재수술에 대한 내용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마 과상과 눈 수술과의 관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그걸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를 해볼까 하고요.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테일러 탁탁. 우선 첫 번째, 이마 축소 재수술 부제는 나는 여기까지일까요? 입니다. 자, 이마 축소 재수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줄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 줄인 거에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는 한 1년 정도 이후에는 더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두피의 조직이 조금 더 늘어나주고 여유가 있어지고 회복이 되면 처음 줄였던 거에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간혹 이제 흉터 개선을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 머리카락 방향 때문이라든가 다른 요인 때문에 흉터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뒤쪽에서 모근을 포함해서 절개를 해서 당겨오게 되면 축소의 흉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테일러 탁탁. 자, 두 번째는 이마 축소 재수술의 가능한 횟수와 가능한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통 1년이 지나고 첫 수술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제 조직이 좀 회복을 해야 되고 또 두피가 너무 타이트했던 게 여유가 좀 있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시기를 두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재수술 가능한 횟수는 제가 지금까지는 2번 정도까지는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데 3번 이상 수술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몸의 조직이라는 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늘렸다가는 좀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은 2번까지만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더 줄이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 모발이식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앞쪽을 채워주는 게 좋겠죠. 또 그러면 재수술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특별한 게 있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첫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첫 수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마 축소 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다음으로 재수술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피가 너무 타이트해서 첫 번째 수술에서도 많이 못 내렸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재수술이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거나 혹시나 권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직이 워낙에 잘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유동성이 크고 굉장히 잘 늘어나고 헐렁헐렁하신 분들은 첫 수술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도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조직들이 다시 늘어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줄였던 거에 절반 정도, 50%에서 60% 정도는 다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고 권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수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신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안전한 한계치를 잘 정해서 그 한계치만큼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이 자연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처음부터 피할 수 있다기보다는 재수술이 추후에 더 가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이상입니다. 오늘 테일러TV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또 선보였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추후에 계속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